자, 장영진 기자가 한동훈 관련해서 재판을 승소했다. 이런 거거든요. 밑에 보이시겠지만 한동훈 LCT 부실 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지금 한동훈이 제기했던 재판에서 대부분 지고 있어요. 네, 실력 없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실력 없는 애 압수수색으로 모든 수사를 해결하려고 한 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랑 같다. 네, 그 상대 기자가 장영진 기자님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승소를 하셨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문득 이 논란이 그러니까 이 SNS가 쭉 떠올라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우리 박영원 청년위원장의 한동훈 50세 조선 제1검 장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기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요. 조선 제1검 저기 저 일회용 포장 뜯는 칼이죠. 네, 네. 그때도 이제 언론에서 무슨 조선 제1검이다라고 올려치기가 심해가지고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이슈인데요. 재밌는 짤에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갖고 왔어요. 오늘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랑 가스가 매장 가능성이 있다. 참, 이게 왜 문제냐면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처음이 아니고 박정희 때도 야 연초를 흥분시킨 용금 낭보 석유가 나왔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때도 지금 박정희가 뭔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일단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심이 들 정도로 관련주가 급등을 했던 것도 있고. 저는 이거 오늘 이거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이 관련 주식 산 사람들 특히 한남동에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윤석열이 발표 직후에 올라간 게 아니라요. 발표하는 시점에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그리고 관련된 뭐 회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포항 앞바다에 기름이 석유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뭘 대충 알아본 게 아니라 그거를 대충 알아봤다고 한 회사를 찾아가 봤더니 직원 4명의 페이퍼 컴퍼니. 요 내용이 있었고요. 하나만 더 열받는 거. 그 시추공을 뚫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발표에 의하면 시추공을 5개를 뚫는데 하나 뚫는데 1,000억. 5개 뚫는데 5,000억. 근데 문제는 석유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경제성 없으면 그러니까 파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나오는 석유가 없으면 안 파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사실은 얼마의 석유가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5,000억을 투자해라. 내가 니네 이거 업체로 선정시켜 줄게. 그리고 10%씩 가져. 그럼 500억이야. 수익이야.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또 재밌는 게 천공이 2주 전에 또 한국에서 석유 나온다는 이야기를 또 해버렸네. 야, 천공 말 듣고 5군데 천공 내나요? 그러네. 아 진짜 무슨 나라에서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꼭 천공이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보게 만듭니다. 꼭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희한하네. 근데 윤석열이가 이런 거지. 뭐 다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없이 떨어지는 지지율에 국민들한테 마치 이게 윤석열의 업적이나 되는 양.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게 웃기잖아요. 왜? 거기서 완전히 조사를 해봤더니 석유가 펑펑 나온다도 아니고요. 나올 수도 있다. 이미 박정희 때 써먹었던 그 내용인데 이제부터 뚫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저기는 제1광구 대륙붕도 아니야.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로또를 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거잖아. 미친놈 아닐까요? 이거 평화의 댐 만들 테니까 니들 초등학교에서 500원, 1,000원씩 내 이거 할 수도 있겠네요. 지지율 급했어요. 급했어야지. 이거 뭐 근데 사람들도 또 빠른 속도 또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보면 벌써 이야기 나오기 시작해요. 더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 움직이는 데는 딱 좋은 낚싯밥인데 떡밥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석유가 나올 수는 있다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걸 왜 파냐고. 그것도 윤석열이 이런 발표에 사용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윤석열이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마차님 아까 했던 그거 한번 해봅시다. 왜 윤석열은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왔나를 마차님의 상상력으로 한번 그 목소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오빠 이번에 큰 거 하나 있는데 월요일에 발표 좀 할 수 있겠어? 아 그거 어제 이야기한 그거.
네, 알았어, 내가 기자회견 할게. 일단 나랑 엄마 주식으로 지난주에 이제 좀 많이 사다 놨거든. 그래서 꼭 오케이. 월요일에 치고 빠져야 되니까 자기가 좀 나가서 좀 얘기 좀 해봐. 이거 특검거리 하나 넣는 거예요. 진짜 어쩌고 됐네. 나오면 좋겠죠. 좋은데 확정도 안 된 상황. 얘들이 뭐라 그랬냐 오늘. 석유가 나올 확률이 20%라 그랬으면 뭐라 그러면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다. 뭔 말이야. 이거 그거예요. 이명박이 리튬 광산 사면서 자원 외교 하던 거랑 비슷한 거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석유가 나온다 해서 꼭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의 움직임이 탈석유 중이에요. 그렇지. 네. 맞지. 앞으로 20년간 뽑아낸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기네 앞마당 파면 우물 나올 확률보다 석유 나올 확률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에서 이탈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움직여야 되나 해서 나온 게 네옴시티예요. 걔네들도 엄청 중요하게 석유라는 이 자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잘 써왔는데 더 이상 쓰는 건 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원이야.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세일 이거 관련된 문제도 있긴 한데 이거 나와서 과연 우리나라한테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20%는 과연 맞나? 또 왜 또 하필 20이 돼? 뭐 아까 말하면 한 4, 5년 정도 그 전력가스는 한 20년치 분량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정변 뭐 또 전기차 타고 다녀요. 네. 그런 상황인데 뭘 자. 야, 그때 어제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예상이 되네요. 이제 오케이 여기까지. 예. 자,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북풍 의혹 제기, 안보 위기 조장에 정권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주가 올리려고 뭐 발표하는 그런 느낌처럼 안보 위기 조장에서 정권 불안 해결하려고 한다. 영어인데 관련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이야기를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냈다 이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대통령실에서 보낸 풍선이 있어. 통화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겨레 그림판 정말 수준 높아요 진짜. 네. 비유가 찰떡 같습니다. 경향신문 남북은 마주보는 거울. 요거 핵심은요. 대한민국이 안 보내던 전단지 살표 풍선을 갑자기 전단 살포 풍선을 보내니까 북한이 보복성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거울이지. 근데 지금 보수 정권은 저걸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북한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교란 북오물 풍선 파란 윤 개인폰 통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북 관계를 지금 여야에 빗대어 가지고 거대 야당 특검 탄핵 원구성 지금 저러고 있다. 요거는 근데 비유가 이게 맞습니까? 마치 민주당을 굉장히 약간 좀 악마화하는 듯한 느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서 읽어줘 보세요. 네. 학교 1년 일찍 들어가면 오빠들도 많고 잘생긴 오빠들이랑 알콩달콩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서 일찍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왕 낳는 거 선언 나와서 저출산 극복에도 일조를 하고 어때? 애국이 별건가? 한국조세재생연구원 저출산 보고서 여아 1년 조기 입학을 통한 남녀교제 지원 방안. 와, 나 씨발 진짜 여자를 그냥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저렇게 되면 학교 안 보내죠.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자기네 자국민 여성이 3명 이상을 출산을 하면 이 훈장을 주고 그리고 이 검 있잖아요. 검. 큰 검을 선물로 줬어요. 큰일 했다 이거. 큰일 했다 그거지. 그래서 참 그걸 하지랑 뭐가 차이가 나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저출산 극복 중요한 아젠다죠. 시대의 아젠다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다음 일방적 줄다리기 협박이지 협상이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법이고 어쩔 수 없죠. 법대로 하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게 법대로잖아. 대신에 우리 쪽한테는 법의 잣대가 느슨하고
저쪽에는 법의 잣대가 엄격해서 걸렸으니까 넌 유죄 이 분위기라고 하면 법대로 하면 되지. 윤석열이 좋아하는 게 그건데. 자, 그다음 윤석열 부정평가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서 70%가 넘고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보수도 포기했다. 70대 이상 대구 경북도 윤석열한테 비판적입니다. 지지율이. 그렇죠. 외국으로 이미 보내버리겠다는데. 자, 그다음에 이따가 여론조사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윤석열 지지율이 저런 거예요. 뚝 떨어져서 거만거만하게 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한 번 더 떨어지면 탄핵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7주째 연속. 총선 끝나고 7주째 연속 윤석열이 지지율이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다음. 당분간 MBC만 보자. 시청률을 높여야 광고주가 몰리지. 텔레비도 유튜브도 SNS도 MBC 좋아요. 구독은 필수. 이게 약간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MBC는 지금 유튜브라든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회수라든지. 최근에 일반 시청률로 가장 낮은 데가 JTBC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요? MBC가 대표성을 싹 가져갔어. 저쪽에서는 JTBC가 배신자예요. 굉장히 힘들어해서 JTBC가 뉴스를 아예 초전적으로 땡겨요.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MBC, JTBC, SBS 등이 최상병에 관련해서 최근에는 종편들까지 참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MBC, JTBC 이야기하다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하긴 한데 네이버가 사실 우리한테 어떤 존재였어요, 사실. 포탈계에서 우파들의 놀이터였잖아요. 지금 네이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진짜 뭐 TV조선이네 채널 A네 SBS 하는데요. 정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라인골 나도 안 이상한 게 지금 정권이에요. 자, 본인들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진짜.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봤는데 지금 퀴어 축제를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도로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사람의 기본권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새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퀴어 축제에 참가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퀴어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축하해 주려고. 되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 성적 성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어떤 선택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건 저는 새날의 이름을 보고 반대합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사실 저는 당연히 이쪽에는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하고 아니 그 사람이 그거 하겠다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권리도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존재하는 현실을 내가 왜 반대해요? 왜 지구가 둥근 걸 반대하지 차라리? 아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종교라든지 뭐 정치적 입장 뭐에 따라서 판단은 변할 수 있죠.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전 싫어요. 싫습니다. 싫은데 그거는 그냥 나의 의견일 뿐이고 내가 나는 동성애가 싫어. 근데 그게 내가 이 사람을 혐오하는 근거가 되거나 내가 혐오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나는 나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동성애 하면 주먹 날라가지.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저거 동성애는 반대의 대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런 이유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혐오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넘어갑시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보다 정도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권대들은 저걸 혐오하고 조롱을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우승을 무참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쪼이고 춤으로 저출산 극복 서울시 캠페인 논란.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서울시 의회에서 자꾸 이런 헛발질을 하고 뭐 우길기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 진짜 우리 선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는 완전 극우돼 버렸어 아주. 네. 지금 진짜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 지원은 해줘야 되겠는데 지원할 명분을 그걸로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출산 이걸로 극복해 볼게 해가지고 막 이걸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지원 좀 해줄 수 없을까라고 했더니 이걸 못하지 어떻게 지원하지 하다가 쪼이고 잠깐만 이거 케겔 운동 같네 이거 저출산을 어디 한번 해봅시다 좀 이렇게 가지 않았나 저는 좀 제 상상력의 나래 속에서는 그렇게 좀 작용이 돼요. 근데 그게 쪼이고 댄스와 없죠. 출생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나는 갑자기. 없죠. 이거 뭐지? 그 왜 옛날에 그 여자 코미디언 중에 왜 그거 하던 애 있어요. 산 넘어 산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 탁 튀기면서 하는 거. 그거랑 똑같아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저 체조 만드는데 또 지원했겠죠. 예산 쓰면서. 그렇기는 할 텐데 여성들 입장에서 수치심 느끼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성욕의 분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쾌락?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공적으로 나오냐고. 예를 들면 음담패설이나 술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요. 정책으로 나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저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확실히 실력은 없어요. 저출생의 원인이 뭔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단편적인 거 몇 가지 가져와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 정말 실력 없는 새끼들은 내가 봤을 때 싹 좀 가리해야 된다고 봐.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어떻게 안 참아. 뭔 바보 같으니까. 토요일 날 집회 끝나고 아마 식당 간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들고 있는 부채가 본인 사진이어서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난 너무 저게 귀엽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리고 저 집회장이 굉장히 덥고 진짜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았었는데 좀 쉬는 모습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 야, 그 앞치마도 해병대네요. 자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보면 사적으로 만나면 진짜 괜찮은 사람 느낌이 아니라 귀여운 사람이에요. 동생들 막 장난도 잘 받아주고, 뭔가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표정에서 그 모습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는 짤이었습니다.